이코노미 로켓 시리즈 이번 주제는 주식입니다. 주식 도박 같기도 하고요. 그냥 돈 내고 돈 먹기 아니면 운 좋아서 돈을 버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참 힘들고도 어렵고 참 복잡 미묘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환율도 알아야 되고 금리도 알아야 되고 거시경제, 정치경제 모든 것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끔 주식 시리즈를 할 텐데요. 오늘은 완전 초보가 탈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려면 먼저 계절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실 차트입니다. 차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차트를 보는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지점과 끝점을 놓고 두 지점 사이를 바로 네모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보다 올라갈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라고 해서 양봉이라고 합니다. 이 양봉과 음봉의 유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또는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피레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당일날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저도 사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작과 끝이 따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빨간 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축제의 날이죠.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고 모든 사람이 갖고 싶고 모든 사람이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한번 꼭 이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꼭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가격보다 낮게 가격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우울한 날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과 끝점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지고요. 변동되는 부분은 피레침, 선으로 그려집니다. 이럴 경우는 시작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파란색으로 그려지고요. 음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걸 봉차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봉차트는 환율, 금리 모든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보다 떨어지면 파란색, 시작보다 오르면 빨간색. 그래서 그날의 움직임을 색깔로도 그리고 길이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차트의 구조입니다. 그럼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를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종목을 하면 또 상처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종목을 하면 기분 좋은 종목도 계시니까 그냥 누구나 아는 종목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네이버 증권에 있는 화면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차트만 똑 떼어왔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뭐냐면 그날 이 봉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의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봉이 있는 곳은 그날의 시작보다 끝이 위에 있고요. 가격이 파란 차트는 시작 가격보다 마지막 종료되는 가격이 밑에 있는 그날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주황색 아래쪽에 보면은 이 차트의 움직임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항을 맞은 겁니다. 재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급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다가 천장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저항을 받고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하락을 멈춥니다.
가격이 이제 너무 싸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재료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드디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가격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변도가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좀 흘러내리는 듯한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면서 더 이상 또 하락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2차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지지선이 확인되면 저점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좋은 재료가 오거나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거시경제, 미시경제 다 좋아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가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나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지지선 확인됐고 상승 재료가 나타나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점에서 지지선이 있는 지점에서 다시 저항이 될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운 좋게도 아니면 정말 다행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몇 년을 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답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력의 매지범과 구하기란 책이고요. 제목이 좀 독특하긴 합니다. 전석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을 저도 우연히 접했는데 정말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알려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한번 투자에 실패해보거나 고생을 한번 해보거나 하고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초보부터 접근하기 쉬운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은 고등학생 참고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설명이 말하듯이 줄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도 있고요. 또한 그림도 많고 해서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혹시 정말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코노미 로켓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